안녕하세요. 저는 12월 15일 날 토익 스피킹 시험에서 IH 성적을 받았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꿀팁, 그리고 시험 후기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어 정말 진짜 노베이스고요. 하다못해 대학교 수능 준비할 때도 특별 전형으로 수능을 준비하느라 언어, 수리, 탐구 이렇게 3개만 준비했었어요. 과거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어학 시험 같은 경우 오픽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픽도 사실상 공부를 거의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유튜브에 있는 영상 이틀 보고 오픽 시험을 봤었고 그때 IM2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우선 취준생은 아니고 또 어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장기간 지금 어학 점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매년 자격증을 하나씩은 따는데 뭐 사람 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 지인들 혹은 뭐 제자들이 뭐 연말이니까 토익, 토스, 모픽 이런 걸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자극받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움받았던 영상,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했던 도서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책은, 인터넷으로 시계토끼 선생님 기본서 하늘색을 주문을 했었고요. 그걸로 공부하다가, 서점에 한번 놀러 갔었을 때, ETS에서 이제 토익 스피킹 실전 그 기출문제집이 있더라고요. 그거 12회 들어가 있는 것도 추가로 사서 공부했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새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시계토끼 쌤의 단어 쉐도잉이랑 맞는 문장이랑 그 통합 그 레슨 영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개를 봤었고, 세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통합 영상 중에서도 파트 4를 참고를 했었고요. 제이크 쌤 같은 경우는 짧은 영상을 좀 심심하거나 알고리즘에 뜰 때마다 간간히 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이크 쌤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고득점 목표로 두신 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언어 같은 경우는 같은 성별인 분들께 배우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계토끼쌤 그리고 세이임 선생님 위주로 영상을 봤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플랜을 먼저 좀 짜고 시작했어요. 시계토끼 그 기본서를 사니까 그 맨 앞장에 IH 목표로 2주 스케줄 이렇게 플랜 짜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플랜을 일단 잡았고요. 노트 맨 앞장에다가 그 순공 시간을 좀 기록을 해뒀습니다. 남들은 이제 파트 1 그리고 파트 4가 쉽다고 하셨지만 제가 워낙 이제 노베이스의 뭐 문법, 어휘량이 너무 적어서 연습할 때는 이 파트 1, 4가 제일 힘들었어요. 본업 때문에 이런 뭐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미인 대회 준비하는 친구들을 코칭해 주다 보니까 파트 3 그리고 파트 5가 심적으로는 더 편했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실력이 이제 워낙 없으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져서 더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다가 단어를 제가 끝까지 안 읽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프라이데이가 있으면은 끝까지 안 읽고 그냥 프라이만 읽고 바로 그냥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아주 최악의 실수를 제가 하는 거를 저희 남편 신랑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고치려고 연습을 했고 시험장 가서는 모니터에 진짜 얼굴 바짝 대고 단어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이제 꼭꼭 씹어서 읽었습니다. 저만의 약간 좀 꿀팁? 그냥 제가 현장에서 배운 약간 좀 저만의 팁인데 약간 좀 말을 나름 좀 잘해 보이려고 할 때는 문장의 어떤 끝맺음 그리고 끝단어를 괜히 좀 느끼하게 강조하면서 약간 장음으로 약간 좀 늘려가지고 유창하게 좀 있어 보이게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time 이게 아니라 time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길게 약간 좀 느끼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파트 4는 그 세임 유튜브 영상이 좀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셔서 참고를 많이 했고요. 파트 4 같은 경우는 시계토끼 쌤보다 개인적으로 세임 선생님이 좀 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파트 4 준비할 때 세임 선생님 거를 한 70% 그리고 시계토끼 선생님 거를 한 30%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저한테 파트 4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표를 보고 읽는 거라
다른 분들은 진짜 거저거 먹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어서 시험 당일 출발하기 전 집에서 모의고사 2개 풀 때도 답을 진짜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마침 제가 그 12월 15일 날 봤던 시험이 제 기준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쉬웠어요.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아서 틀리지 않고 수월하게 다 풀 수 있었습니다. 파트 2는 아예 예외를 안 두고 그냥 템플릿 하나로 정리를 해서 고급지진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 어떠한 사진이 나오더라도 다 때려 박는 식으로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래서 전혀 파트 2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파트 3랑 5가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뭐 시계토끼 쌤도 이제 영상에서 강조를 하셨지만 최대한 저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뇌 빼고 준비한 거 이제 써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또 사람인지라 실전 이 모의고사 풀 때는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냥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나만의 약간 좀 플로우가 생겼던 것 같아요. 만능 문장 준비해 가시잖아요. 근데 저 시계토끼쌤 만능 문장도 그 알려주신 거를 다 외우지는 않았고요. 그 교재랑 영상에 있는 것도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저만의 이제 그 만능 문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절대 저는 어려운 단어, 뭐 문법으로 준비를 안 했고 네이버 사전 다 검색해서 대체 가능한 유사 단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완전 초초초 단순 문장으로만 좀 엄선해서 파트 3, 5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근데 제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또 뭐냐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워낙 단어 어휘량이 너무 약해서 이 문제 해석조차가 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진짜 12월 15일 그 시험 때도 오역을 했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 파트 5 문제가 그 기계 친숙도에 대한 문제였던 걸 기억해요. 이런 웹상, 이런 테크놀로지로 친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완전 오역을 해서 끝나고 나서도 이거 진짜 IM 못 봤나, 막 이렇게 너무 우울할 정도였어요. 어휘량이 좀 없으시면은 쉬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오역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문장을 좀 공부하고 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토스를 공부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11월 23일 날 공부를 시작했고 12월 15일에 시험을 봤어요. 근데 매일매일 다 공부하진 않았고 저도 중간에 이제 뭐 본업이나 좀 뭐 또 게을러지고 이래서 그 사이에 딱 12일 공부했고요. 순공 시간은 1시간, 길면 4시간 반까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스 시험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고사장마다 다른데 내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고사장이 있고 지정해주는 고사장이 있어요. 물론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고 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은 뭐 어느 자리에 앉으셔도 잘 하시겠지만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고 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은 또 막 중간에 끼거나 앞좌석에 앉으면 좀 기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침 또 제가 그 신청했던 고사장이 제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는 가장 맨 뒷줄에 앉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좀 눈치 싸움 하시면서 고사장 도착하시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좋은 자리 선점할 수 있게끔 본인한테 맞는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꿀팁이고요. 그리고 무조건 목소리는 크게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장이나 단어를 고급지게 하진 않았지만 목소리는 진짜 크게 했고 최대한 막 유창하게 막 해보려고 막 어차피 그 고사장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보고 말 쌓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그 순간만큼은 목소리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메모하는, 그러니까 필기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 기간 동안. 근데 생각보다 이 메모나 필기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OMR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OMR 뒷면에 메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노트 필기도 연습을 했었는데 이 노트 필기할 수 있는 페이지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니까 A4 용지를 다 써서 활용도 해 보고 그걸 절반 접어서도 연습해 보고 그걸 또 절반 접어서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그 OMR 용지가 꽤나 커서 뭐 A4 용지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커서 필기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시험 전에 당연히 필기하시면은 규정 위반이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시험 시작하시면은 한글이든 영어든 막 섞어 가지고 좀 막 적었거든요. 근데 시험 끝나고 이제 OMR 거둘 때 이렇게 슬쩍 보니까 메모지를 활용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저처럼 노베이스 그리고 IH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기 연습하는 것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녹음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좀 울리고 지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는 너무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너무 가까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했던 답변들을 한 번씩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다 한 번씩 그래도 들어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보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안 듣고 나가시더라고요. 뭐 녹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여 내가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답변한 거를 끝까지 다 듣고 나오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토스 시험을 보게 된 후기 그리고 저만의 약간 공부법과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참고하셔서 IH 목표로 두신 분들은 꼭 달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